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TV입니다.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사항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로소득공제를 50%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는 기초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소득과 재산을 함께 봅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간 확인소득으로 구분하고요. 재산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중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소득 금액에서 특별히 30%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근로자가 100만원을 벌었다고 한다면 70만원만 소득이 있다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으면 수급자의 근로의욕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근로소득공제는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만약에 근로소득공제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성실한 자세로 열심히 일을 하면 오히려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는 그러한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차라리 일을 하지 말고 놀아버리자.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수급자분의 근로의욕도 만들어주고 소득도 늘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특별히 30%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윤석열 당선인 공약사항 중에는 이 근로소득공제를 5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말하자면 열심히 일을 해서 100만원을 번다면 아예 50만원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을 하겠다는 수급자분들의 수도 더 늘어날 것이고 일을 하는 수급자분들의 소득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생활도 훨씬 더 윤택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재산소득 환산제에 재산 컷오프제를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정부에서 기초수급자를 결정할 때는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본다고 했는데요.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소득 인정액을 구합니다. 여기에서 재산은 소득으로 다시 환산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의 계산 방법을 보겠습니다. 재산 금액이 1000만원이 있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용 재산,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 환산율을 1.04%를 곱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환산액이 월 10만 4천원이 나오게 되어서 이 금액을 반영하게 됩니다. 일반 재산은 월 4.17%, 그래서 소득 환산액은 월 41만 7천원이 반영이 되고요. 금융재산은 월 6.26%, 그래서 소득 환산액은 월 62만 6천원이 있는 것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재산은 월 100%를 반영시키게 되어 있는데요. 소득 환산액이 그대로 월 1000만원으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위의 소득 환산율을 살펴보면 자동차 재산 소득 환산율이 100%로 다른 것보다 특이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자동차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는데 불리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 공약사항 중에는 이 재산소득 환산제에 재산 컷오프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급권자의 재산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준 이내에서는 재산이 얼마가 되든지 반영하지 않거나 크게 완화해서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고 있는데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 재산 등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예 수급자로 선정이 안 되고 이 금액 이하이면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0원이든 5억 원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를 재산 컷오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정해진 기준점 이하라면 재산을 아예 보지 않거나
크게 완화한다는 뜻입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김생계 씨는 대전 거주하는 1인 가구입니다. 소득은 없고 주택 1억짜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택을 소득으로 환산하면 주거용 재산 1억에서 기본재산 공제액 6,900만원을 빼고 여기에 1.04%를 곱해서 나온 금액이 32만 2,400원이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매달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수급비에서 이 금액을 차감하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 경우에는 생계급여 58만 3,440원에서 소득 감액분 32만 2,400원을 마이너스하면 26만 1,044원이 실제로 월 생계급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 컷오프제를 적용하게 되면 삭감 없이 생계비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생계비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재산 컷오프제를 도입하게 되면 산정 기준이 그만큼 단순화되기 때문에 내가 수급자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생계급여, 주거급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계급여 인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및 지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0%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 공약사항에서는 이를 2022년 하반기부터 35%로 확대해서 21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022년도 급여별 종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보면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30%입니다. 1인 가구는 약 58만원, 4인 가구는 약 153만원입니다. 그런데 기준 중위소득을 35%를 적용하게 되면 1인 가구는 약 68만원, 4인 가구는 약 179만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수급비 인상액을 보게 되면 1인 가구는 약 9만원, 4인 가구는 약 25만원이 인상된다는 효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러한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안을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는데요. 공약사항이 이행이 되면 수급자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은 수급자 가구에 장애인, 노인, 아동과 같은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월 10만원씩 추가 지원하고 이 부분은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인 부부가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두 분 모두 다 근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각각 10만원씩 총 20만원을 추가로 더 드린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생계급여 자체 금액도 오르고 추가로 10만원씩 더 지급이 되기 때문에 현재 받는 것보다 상당히 수급액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거급여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6%인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이를 기준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서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2022년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보게 되면 주거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46%를 적용합니다. 1인 가구가 약 89만원, 4인 가구는 약 235만원입니다. 그런데 기준 중위소득 50%를 적용하게 되면 1인 가구는 약 97만원으로 4인 가구는 약 256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급이 되는 주거급여 기준 금액도 올라가게 됩니다. 현재는 실제로 지급되는 기준 임대료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자기 부담으로 충당하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요. 이러한 부족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준 임대료를 100% 현실화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보면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의 특례시, 4급지는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들어가는 주거비는 동일한 급지 안에서도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별 기준을 세분화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관리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요. 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을 위하여 관리비까지도 주거급여에 포함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집이 주택법에서 정한 최저 주거 기준보다 좁거나 방 개수가 적은 경우에는 이사비 바우처로 이사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30세인 청년 1인 가구 분리 기준도 연령을 낮추어서 청년 1인 가구 주거급여 대상도 확대해주고 비닐하우스, 판잣집, 고시원 같은 비주택 거주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 외에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여, 이사비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근래 기후변화를 감안하여 여름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혹서기 지원도 신설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제20대 대통령 당선자 기초생활보장제도 공약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